면적이 1271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의 한 4.4배 정도가 될 건데 신도시들 중에 제일 크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지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6번째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사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빌딩 투자에 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좀 다른 투자처도 좀 물색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좀 앞으로 자주 업데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광명 시흥 신도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변창흠 장관을 임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도 그 공급 중에 하나겠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의도 4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부산 대저, 광주 산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의도 4배, 정확하게는 여의도의 한 4.4배 정도가 될 건데 굉장히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어떤 신도시들이 있었냐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그리고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신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크기나 면적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49만 제곱미터, 주택수는 3.2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134만 제곱미터, 좀 크죠? 그리고 주택수는 6.6만, 고양 창릉은 813만 제곱미터, 주택수는 3.8만, 인천 계양은 335만, 그 다음에 부천 대장은 343만인데요. 광명 시흥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면적이 127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신도시들 중에 제일 크죠.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택수는 7만. 네, 그러니까 주택수도 굉장히 많죠. 광명 시흥 전에 이제 어떤 신도시들이 가장 선호되냐의 선호도 순서에서는 하남 교산이 1등을 했었고, 교양 창릉이 2등을 하는 등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광명 시흥이 발표됨에 따라 면적뿐만 아니라 주택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도 있긴 한데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딱딱하게 돼 있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6번째 3기 신도시가 광명 시흥의 7만호,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 신도시의 핵심은 교통인데요. 여의도가 20분, 서울역이 25분, 강남역에 45분에 접근하겠다는 그런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 주된 내용인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 시흥에 1271만 제곱미터, 부산 대저에 243만 제곱미터, 광주 산정에 이제 168만 제곱미터 규모로 택지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각 공급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시흥은 7만, 부산 대전은 18,000, 광주 산정은 13,000인데요.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에 지구 계획을 수립한 뒤 2025년에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 시흥의 이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어디냐? 광명시의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그 다음에 금이동 일원인데요. 이러한 면적이 지금 1271만 제곱미터라는 거는 여의도 면적의 4.3배,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2018년 공개된 3기 신도시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보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광명 시흥은 이제 1기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도 6번째 달하는 굉장히 큰 크기로, 광명 시흥보다 더 컸던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탄 2신도시, 그리고 분당, 파주 운정, 일산, 고덕 국제화 등이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의 핵심은 교통인데요. 국토부가 이제 이 교통을 어떻게 하겠냐고 밝혔냐.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이제 선정 배경을 밝히면서 서남권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전에 신도시는 좀 서남권이 좀 빠져서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서남권 발전 거점이 이제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제 계속 여의도 면적의 가장 큰 1.3배인 38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교통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국토부는 광명 시흥 교통 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도심이 대중 중심의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여의도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는 25분, 강남역까지는 45분에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환승을 해야겠는데, 이제 1호선, 2호선, 그리고 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구축망이 구축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라는 게 나옵니다.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이전에 1호선, 2호선, 7호선, 그리고 신안산선, GTX-B 등을 환승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밝혔고, 또 지금 현재 예타 중인 게 제2경인선인데요. 최근 기사에는 좀 뭐 보류하겠다고 이제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현재 예타 중인 제2경인선이 확정될 경우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는 철도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GTX-B가 지금 송도에서 서울역으로 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2경인선 이 지금 예비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죠. 여의도에서 이렇게 신안산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이렇게 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거를 모두를 관통하는 거를 남북 철도축을 이용을 해서 모든 거를 다 환승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의도나 서울 도심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2경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BRT 등 이제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도 구축을 하고 서울 구간에 BRT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환승 노선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신안산선까지 해서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남부 철도 축의 위치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다 이게 환승할 수 있게 서울 접근성을 이렇게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은 이렇고, 뭐 부산 대저에서도 뭐 부산 가저 대저 강서구 대조동 일원에 이렇게 15만 제곱미터 자족용지, 그리고 광주 산정에 이제 광산구 산전동 장수동 일원에서 하남 진곡산 단로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 IC를 개량해서 무안 광주 호남 고속도로 등과 광역 접근을 쉽게 해서 순제로를 확장해서 광주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남북 철도가 지금 막 발표됐지만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신설 진철 전철역이라고 해서 구로역이 현 차량기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며, 이 차량기지가 이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광명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자, 2015년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구로역에서 시작을 해서 광명시청, 그 다음에 철산역을 지나서 우체국 사거리역이 지나서 소화역, 그 다음에 노은사동 이렇게 지나는 지하철역이 이제 이전에 계속 검토가 되어 왔었죠. 이러한 내용 남북 철도축을 이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발표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르는 이제 전철역을 보시면 이제 쭉 내려오다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기 우체국 사거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번달 기사인데 제2경인선의 예타가 조금 보류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도 잘 보시면 영등포 이렇게 구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철산, 그리고 이제 하얀,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 주공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우체국 사거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신설 전철역뿐만 아니라 제2경의선도 사실 핵심은 이 하얀 광명 우체국 사거리라는 겁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그런 노선을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계획 노선 9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봉역을 시작으로 해서 광명 사거리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하얀 주곡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노선은 광명 사거리가 되겠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하얀 주공 쪽이 되겠죠. 그래서 하얀 주공 주변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집값 급등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죠. 광명 시흥 쪽에 이제 뭐 청약이나 이런 실입주를 나중에 추후에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이제 전세를 구해서 가든지 아니 매매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매매를 한 것이 좋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하얀 주공 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저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이러한 신도시 정책들에서 한면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전 신도시 발표에도 그랬지만 3기 신도시 이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 이전에 발표된 선정되었던 신도시들이죠. 주택 공급 1년 늦어진다. 자, 이게 이제 재작년 기사인데, 국토부는 당초 이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을 발표할 때 2021년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또 이제 더 공급이 후퇴된 거죠. 자, 이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헐값 보상인데, 주민 보상에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더 보상액이 높으니까 민간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 이러한 보상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계속 공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 계속 뜨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가 문화재가 수두룩해서 사업이 또 지연될 것이다. 주민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부지의 문화재가 수두룩하게 나와서 사업이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이전에 생각했던 공급 일정보다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남시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 네, 그리고 폐천 부지 불소 오염 지역 정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법정도 다툼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공급을 이전에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 계속 이런 주민들의 보상이나 이런 법적 쟁점, 뭐 문화재 공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난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공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죠. 급가속했다가 정지, 3기 신도시의 조성이 난항이 겪고 있다. 지금 검단 신도시가 사실 2기 신도시인데 2005년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거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사실 신도시 공급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실매물을 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 일정을 너무나 신뢰해서 본인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보다는 충분히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뭐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